이 독일의 음식 배달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공정위로부터 1년 만에 배달의 민족과의 기업 결합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인 전제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내 음식 배달 시장 판도 변화에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동아시아 시장을 둔 이 주요 기업들의 격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대신에 요기요를 지금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뭐 편의상 이제 DH라고 부르겠습니다. DH의 내부 어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DH CEO 니클라스 웨스트버그가 독일 본사 홈페이지에 그 다음과 같이 입장을 알렸습니다. 그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과 기업 결합을 승인받아 매우 기쁘다. 특히 김봉진 씨를 맞아들이게 된 것이 크나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기요를 포기하고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요기요 매각 명령과 관련해선 요기요를 운영하는 DH 코리아를 해체하라는 전제 조건은 무척 슬픈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DH 코리아 직원들이 원만하게 잘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영문 표현에는 트랜지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력하겠다고만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 DH 측에서 요기요를 참 공들여서 키우기도 했을 뿐더러 처음에 공정위로부터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내려질지, 그러니까 요기요가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나올지는 몰랐었거든요. 좀 시장에서도 예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가문의 영광을 일굴 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들여 키운 친자식을 파양한 것 같은 이런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예. 1년 전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해도 배민 시장 점유율이 50% 중반, 요기요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액 기준 요기요 시장 점유율이 20% 턱걸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해왔던 지난 1년 동안에 그 양사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그 잘 나가는 IT 서비스 중 오류 자주 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뱅크 서비스 오류,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결제 오류가 빈번하고 요즘 들어 유튜브 오류 자주 생기고 있죠. 크리스마스에는 배민 결제 오류로 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치렀었는데요. 시스템상 취약한 부분인데 거기 짧은 시간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 이런 취약점이 부각돼서 시스템이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흔히 생기는데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보편제로 자리 잡은 배민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좀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매물로 나온 요기요를 누가 사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제까지 나온 얘기로는 뭐 쿠팡이나 네이버, 뭐 카카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후보군으로 어디가 추려집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쿠팡, 카카오, 네이버, 뭐 위메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선 쿠팡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손정이라는 최강의 쩐주가 뒤에 버티고 있죠. 쿠팡이츠 통해서 음식 배달 사업에 이미 뛰어들었고 그 자금력과 사업적 이해 모두 일치해서 인수를 추진할 만한 1순위 기업으로 단연 꼽히고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미 배민과 동일한 줌락이 서비스를 거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잘 안 써서 그렇지 이미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예. 네이버는 우아한 형제들 지분 5.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이제 DH에 넘기게 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달러 그리고 8,9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DH 지분과 교환하게 됩니다. DH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자연스럽게 네이버가 이어가게 되는 만큼 요기요를 인수해서 DH의 고통을 덜어줄 법하다. 그런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위메프도 위메프오를 설립해서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질 법하지 않나. 그런 관측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군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카카오가 가장 먼저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기요 인수에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거기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심이 없다는 톤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기도 하죠. 원론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금으로서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미래를 봤을 때 그리고 취재를 해보면 매각 협상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예감으로는 좀 매각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정위가 매각 시한으로 6개월을 줬고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6개월 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팔리면은 하루에 얼마씩 꽤 적지 않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아야 하는 회사가 너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요기요는 버려진 카드가 된 건데 그 DH가 원하는 제값을 쳐주겠다라고 선뜻 나서는 기업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충분한 대가를 치를 능력과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이어야 요기요 인수에 나설 수 있는데 이런 곳일수록 요기요를 산 후 배민의 시장 독점을 흔들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요기요가 시장 점유율 20%를 확보한 주요 기업인데 쿠팡이나 카카오가 요기요를 인수한 후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면 배민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 비싼 돈 주고 배민을 인수한 DH가 원할 그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우선 뭐 당연히 그 DH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잘 파는 게 최선이긴 한데 예. 제값 쳐주는 곳이 만약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 없이 요기요를 청산할 수도 있다. 이런 다소 극단적인 관측과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우아한 형제들이 요기요 인력을 흡수하고 요기요 브랜드로 독자 서비스만 하지 않으면 공정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민이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영업을 임하면 요기요 시장 점유율을 배민이 흡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고요. 만약 곡절 끝에 매각이 완료되면 배달의 민족은 게르만 민족의 일원이 되는 거고 독일계 서비스였던 요기요는 토종 서비스가 되는 셈이죠. 예. 요기요 존재 자체가 국내 푸드테크 시장의 마지막 변수가 되는 불씨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극단적이지만 서정근 기자의 그 표현도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90% 이상이고 요기요가 만약에 국내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토종 서비스가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DH와 배민의 향후 사업 계획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알려진 것처럼 양사가 싱가포르에 합작사를 설립하고 이를 발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 배달의 민족의 주요 파트너였던 네이버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가 뭐 이게 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그 예전에 네이버가 2015년에 배민 지분을 취득하고 양사가 일본의 합작사 라인와우를 설립해서 도쿄에서 좀 값비싼 프리미엄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해 왔죠. 근데 거기 사업 부진으로 1년 만에 서비스를 종결했었고요. 그래서 합작사가 네이버에서 지분을 빼고 배민에 되팔고 양사 사업 제휴는 이미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 라인 대리마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다 그 일본판 배민으로 불리는 데마이칸이라는 현지 배달 업체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라인 대리마와 데마이칸 서비스를 아예 통합해서 라인 데마이칸을 선보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배민은 배민대로 지난 11월 달에 푸드네코라는 이름의 일본 현지 배달 서비스를 론칭해서 열심히 거기 준비를 더 강화하고 있고요. 예. 베트남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김봉진 의장이 이제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배민이 진출한 동아시아의 모든 주요 거점 그리고 DH가 이미 진출해 있는 동아시아 주요 시장을 모두 관할하는 통합법인의 이사회 수장이 될 거고요. 네이버도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음식 배달 시장의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과 동남아 주요 시장에서 배민과 네이버가 경쟁 관계가 될지 아니면 DH 지분을 가져갈 네이버가 큰 틀에서 협력 관계가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주신 김에 동남아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일단 여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우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동남아에서 인구 탑5 국가인 5곳의 인구 총합만 해도 6억 명입니다. 예. 미국의 2배, 미국의 2배, 일본 인구 3배, 우리나라 남한 인구 무려 12배죠. 사실 이 나라들이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고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아서 뭐 게임 같은 앱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배민 서비스 모델은 다르죠. 앱으로 호출해서 음식 주문해서 배달받아서 그냥 현금으로 그냥 그 자리에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국가라도 밥은 먹고 다녀야 되는 거고 코로나는 계속 그냥 연도별로 변종 바이러스 양산하면서 오프라인 식도락 문화를 계속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죠.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 만큼 이제 동남아가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들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